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온 우리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대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 유치 실적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주제로 외국인 투자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 상공회의소 임원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또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이죠, 벌써 작년 하반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아마 작년 한 해를 통째로 보면 정말 전반기는 매우 불안정하고 또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까지 하면서도 아마 국내에 투자하신 여러분들 또 투자하시고자 했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반기에는 거의 되돌아온 측면도 있겠지만 워낙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또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시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그게 드러나는 게 아무래도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전례 없는 변동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놀라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알긴 했는데 너무 빠르다.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놀랍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정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대한민국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자유로움에 기반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자유로움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 해야 되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건 경제에 매우 해악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정성이죠. 불안하면 경제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나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기만 하면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대응하기가 참 어려워서 경제적인 결단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인가 이제 월가에 가서 몇 분 이제 만나서
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아마 바뀔 텐데 많이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가능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산 다음에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좀 반대로 돼버린 것 같아서 참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얘기도 하면서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 투자를 하게 될 때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북한과 뭐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이 정치, 그러니까 이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도 실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어질 거다.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주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주주가 실제로 주인 취급을 받고 있냐.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제대로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 구조를 만들겠다.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해서야 되겠느냐. 소위 주가 조작이니 뭐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참 망신사를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또 제가 그런 거 하는데 또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신규 투자에 관한 부분이라면 국가가 산업 경제 정책을 방향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게 불명확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A, B, C, D, E, F, A, B, C, D, E, F 뭐 이렇게 저희가 정하게 됐습니다만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한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국가 산업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이제 8개월째 되나요? 이제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게 변했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사실은 뭐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됐고 시장의 투명성이나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은 계속적인 입법 조치나 행정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뀌고 산업 경제 정책도 뭐 지금 계속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예를 들면 규제 합리화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주겠다. 자유롭게 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또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런 점들은 이제 앞으로 더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정책의 큰 방향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땅덩어리로는 매우 좁아요. 아주 조그만하죠. 그리고 서울과 지방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고속철도로 2시간 남짓이면 다 도달하는 건데 아마 중국 같은 데 성과 성 사이 움직이는 정도일 거예요. 매우 좁죠. 그래서 사실 지방과 수도권의 개념이 크게 큰 차이가 없는데 거리로는. 근데 정치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막 몰려 있고 지방은 좀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요. 완전히 지방이 균형이 잡힌 제대로 균형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 방향도 완전히 바꾸고 하다못해 뭐 국민들한테 복지 지출을 하더라도 지방은 더 많이 아예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고 아예 더 많이 가중치를 줘가지고 재생에너지도 지방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보도 지방 먼저 교육 정조 여건도 지방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중심.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앞으로 경영상에 어떤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기업군 내에서도 이렇게 공정한 룰을 철저하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차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 좀 더 보호받아야 또 창업과 스타트업이 좀 더 지원받아야 이게 생태계가 좀 튼튼해지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청년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집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그러면 창업에 아마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객관적 환경을 또 조성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의지는 충천하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청년 도약, 지역 성장 중심의 외국인 투자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기업은 여러분의 자리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각기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입니다. 지역발전, 지역인재 중심의 외국인 투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만 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3천억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며 현재 약 8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전 산업 매출의 12%,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는 우리 경제 곳곳에 깊이 뿌리 내리며 대한민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외투 기업은 지역 곳곳에 자리를 잡으며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의 공백을 촘촘히 보완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는 지역의 고용 창출과 생산 확대 등 지역 발전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외투 기업은 정규직 비중이 높고 청년 고용 비중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외투 기업을 통해 청년들은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면서 다양한 커리어를 경험하고 높은 급여 대우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접하며 좋은 성장 경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성장의 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비전과 정책 방향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 최대 유치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외국인 투자로 만들기 위한 4가지 외국인 투자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국 3특 지역 성장 엔진과 연계하여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공급망, AX, GX 등 4대 분야의 국내 산업 기반,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하여 30대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를 집중 유치하기 위해 현금, 입지, R&D, 인력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지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먼 투자일수록 지원하는 현금 보조율을 최소 10%포인트 이상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 재정의 여력을 감안하여 현재 현금만 허용되는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을 건물, 토지 등 현물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리백 산업단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입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더 분담하겠습니다.
입지 지원의 경우 비수도권에 한정하여 신규 외투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임대료도 우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투 기업 R&D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전용 R&D 예산을 대폭 확보하겠습니다. 비수도권 글로벌 R&D 센터의 경우 병역 지정업체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외투기업 맞춤형 청년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외투기업들이 지방 투자를 머뭇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인재 채용의 어려움입니다. 정부는 외투기업과 지역대학을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를 기존의 3회에서 10회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전역장병 채용과 연계한 박람회인 글로벌 탤런트 페어와 같은 범부처가 통합해서 하는 채용 박람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대학, 마이스터고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졸업 후에 바로 외투기업에 취업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투기업의 애로 해소와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외투기업의 애로 비중이 높은 환경, 노동 규제 등에 대해 권역별 지역 순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발족한 외투 이행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여 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프로세스를 정교화하고 원스톱으로 외투 규제 개선을 주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외투 지역에 전용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하고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전용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자본 이동을 넘어 기회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그 다리가 청년에게는 성장의 발판, 지역에게는 성장의 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이제 진행할 텐데요. 오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테지만 시간 관계상 미처 말씀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배포해드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국머크사의 지방투자 사례 구두 발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머코리아 대표이사 김우규입니다. 외국인 투자 홍보대사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는 2021년 코로나 당시에 경기도청에서 그랬죠. 저희 회사를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크는 1668년 독일 담슈타트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역동적인 과학기술 기업입니다. 생명공학과 제약 그리고 전자의 세 주축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989년 최초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12개 사업장에서 1,8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4년 한국 매출은 2조 1,8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초기에 한국에서 투자는 전자사업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저희 고객사들이 위치한 경기도에 많은 사업장들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지금도 지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바이오 산업이 한국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2016년에 송도에 엠랩을 개설을 시작했고 지금 현재 대전에 바이오 공정 생산 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크가 왜 한국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의 강점 분야들이 한국의 전략산업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머크의 아주 중요한 투자처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이미 한국이 세계 강국인지 오래됐죠. 바이오 산업도 지금 빠른 속도로 글로벌 마켓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 이 분야에서 글로벌 제조 강국이기도 합니다. 머크의 주요 고객사들이 한국에 위치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 그리고 지속적으로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잘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 제도 등으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또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머크는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규모의 투자인 대전 라이프사이언스 바이오 프로세싱 센터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위치해 있고요. 투자 규모는 약 3억 유로 정도 됩니다. 한화로는 4,300억 원이고요. 2028년까지 30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고의 투자 규모이며 완성 후에 국내 고객사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의 고객사를 직접 대전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지 선정 당시에 수도권을 포함해서 여러 후보지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로의 접근성, 인재 확보 및 정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그리고 프로젝트 결정 당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의 빠른 속도로 저희들이 액세스를 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와 대전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애로사항을 잘 해소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에 대전으로 입지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업부와 대전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4분기 상업용 양산을 목표로 현재 대전 사업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의 150명의 인원이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1%가 34세 미만인 청년입니다. 앞으로 약 2배 정도의 인원이 채용이 될 텐데요. 지속적으로 청년 고용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제안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여러 부처에서 규제 혁신에 많은 힘을 쓰고 계십니다. 머크 역시 정부의 그런 노력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서 지방 투자와 청년 고용을 할 수 있었던 만큼 한국을 더 매력적인 투자로 만들기 위해 3가지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용, R&D용 화학물질 수입 제도 합리화에 대한 요청입니다. R&D는 속도가 생명이죠. 활성화를 위해서 R&D용 시약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 제도를 해외 수준으로 간소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든 화학물질 수입을 위해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확인 명세표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R&D 아주 굉장히 소량이어도 이런 거를 제출하다 보니 도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잘 완화를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약 바이오 혁신 가치 인정으로 신약 혁신 생태계에 대한 강화입니다. 신약에 대한 혁신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희귀 중증 환자들의 치료약에 대한 접근성을 쉽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은 신약 개발하고 있는 한국 제약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필드 투자 인센티브입니다. 이런 신규 투자는 한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이미 기존 설비 투자를 새로 업그레이드 할 때 옛날 거를 빼내고 새로운 장비, 새로운 첨단 생산 시설 이런 거를 투자를 할 때는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사에 계시는 결정자들이 설득을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브라운필드에도 그 인센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투자를 한국으로 유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기술의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투자한 것도 벌써 옛날 거가 돼서 새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있는 시설 내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고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안정적인 R&D 투자와 신속한 규제 혁신은 국내 및 글로벌 기업의 지역 투자와 청년 고용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시키고 한국의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에 계속 기여할 것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참석 기업인들의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를 중심으로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간결하게 핵심 내용 위주로 2분 이내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언 전에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尊敬的李总统，感谢总统阁下的邀请。 존경하는 我是来自 이재명 대통령님 한국 그리고 네, 중국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상회에서 온 까오천입니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께서는 불과 67일 만에 상호 방문을 하셨고 그 이후 한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지금과 같은 복잡한 국제 정세 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통상 분야에서 한중 협력은 탄탄한 기반과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탄한 토대가 있다는 것은 바로 양국 간 교육 규모가 수년 연속 3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한국은 단순한 양자 협력의 중요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산업망,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양국이 함께 손을 잡는다면 상호 간의 투자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 공동 진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양국 경제통상 발전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주로 많은 크루즈선들이 한국의 국내 항만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해서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컨테이너선의 항로에 있어서도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국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층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한중 경제통상 관계는 더욱더 많은 결실을 거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중국 상회 또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 가교 역할을 한층 강화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파악하게 된 한국 정부의 청년 고용과 지역 투자 촉진 정책을 회원사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적극 홍보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하여 한중 경제통상 협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 상공회의소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언 부탁드립니다. My name is James Kim, Chairman of AmCham. 저는 제임스 Mr. President, 킴이라고 합니다. Thank you so much 대통령님, for this opportunity 이 to 기회를 offer a few 주셔서 대단히 remarks. 감사드립니다. And for your 몇 steady 말씀 드릴 수 and 있도록 principled 기회를 leadership 주시고 during 또 this critical time 안정적이고 of political 중요한 and 리더십을 이 economic 중요한 transformation. 시기에 변화의 I've 시기에 had the 제공해 privilege 주셔서 of 감사드립니다. working with you for more than 저는 a decade. 대통령님과 10년 이상 When 함께 you were 일을 serving as 해오는 the mayor 영광을 of Seongnam 누렸습니다. City, 성남시 I had the 시장으로 honor 계셨을 of 때부터 signing an MOU 제가 with you MOU를 on 체결하는 building 영광을 advanced 누렸고 이를 cloud 통해서 선진 클라우드 At that time, 인프라를 구축한 cloud- 경험이 있습니다. cloud computing 그때 was still 당시에 in its 클라우드 early stage. 컴퓨팅은 초기 단계에 Looking 불과했습니다. back, that 그때를 initiative 되돌아봤을 clearly 때 reflected 그때 당시의 your MOU를 forward-looking 통해서 leadership.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Korea's 리더십을 leadership 갖고 계신지를 today 엿볼 수 있었다고 and digital 생각합니다. transformation 한국의 디지털 is a 변화와 powerful AI의 testament 리더십이야말로 to your early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그 I 초기의 also want to 비전을 잘 express my 반영한 sincere 현실이라고 appreciation 생각합니다. to Trade Minister Yohan Gu 또한 and 여한구 Minister of 장관님과 Employment and Labor 또 Kim 고용노동부 for 장관님께 their 감사의 very close 말씀을 드리고자 partnership 합니다. 아주 with AmCham 긴밀한 파트너십을 and for their tireless 미 efforts to 상공회의소와 foster 유지해 주시고 an open 또한 and a constructive 열려있고 dialogue 건설적인 with the US 대화를 business community. 미국의 기업과 They 유지해 both 주신 것에 대해서 do a 감사의 terrific 말씀을 job for you, 드립니다. Mr. 두 분께서 정말 훌륭한 While 리더십을 some 보여주고 challenges 계시다고 remain, 생각합니다. I'm confident 물론 어려움들도 that the 있습니다. US 그럼에도 and Korea 불구하고 will 한국과 reach 미국은 a win-win agreement. 윈윈 해결책을 Last 찾아낼 week's 것이라 historic 확신합니다. milestone when Kospi 지난주에 surpassed 코스피가 5,000 for the first time 5천을 처음으로 reflects 상회했을 Korea's 때 strong momentum 한국이 얼마나 큰 toward joining 모멘텀을 the 갖고 MSCI 있는지 또 Developed Market MSCI Index, 선진 which I know 지수에 is one of 들어갈 your 수 key 있는 priorities. 기회라고 생각을 Capital 했습니다. market reforms 자본 are 시장의 essential not only 개혁은 to 아주 address the 중요하다고 Korea 생각합니다. discount, but 한국 also to 디스카운트를 attract 해결하기 long-term 위해서뿐만 아니라 investment, 장기적인 투자를 create quality 유치하고 jobs for young people,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AmCham has long advocated 미 positioning 상공회의소는 Korea 한국에서 as a 중요한 regional 역할을 headquarters 하면서 바로 including 이 regional 영내의 cities 중요한 beyond Seoul. 허브를
만들고 있는데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본사가 5,000개가 있고 홍콩은 1,500개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상해가 900개가 있습니다. 지역 본사가 900개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0개 이하입니다. 10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진행할 때 세제 개혁, 노동 개혁, 여러 개혁을 통해서 한국이야말로 청년 고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 상공회의소는 다음 달에 정책 제언을 하는 특별 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한국이 영내에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 상공회의소는 AI 리더십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신 지방에서의 AI 리더십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100개의 지역 본사를 둔 국가에서 1,000개의 지역 본사를 둔 국가로 임기 내에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50주년을 올해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한국과 미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님, 리더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청년 고용을 발전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며 한미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임스 김 우리 회장님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만났는데요.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 본사들을 한국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을 텐데 안 돼서 안타깝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조건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였습니다. 다음으로 독일 상공회의소 말씀 부탁드립니다. So, Your Excellency, 대통령님, President of Mortier, thanks a lot for your speeches, for 그리고 inspiring 또한 speeches. 통상장관님과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독일 상공회의소의 회원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한국 내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의 동료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새로운 투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로서 한국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 설비와 R&D 센터 또 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업들의 결정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기보다는 시장에 머물고 더 활동을 확장해 나가며 더 현지화를 한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최근의 FDI 수치들 통계자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첨단 제조, 과학이라든가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AI에서의 통계 자료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만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는 특정한 리스크 관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공급망의 안정을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고 에너지 안정을 위한 것, 또 기술적인 안정성을 불안정한 글로벌 상황에서 유지하기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독일 기업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이미 그중에서 일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 또 경쟁력, 그리고 또 동등한, 공정한 처우가 되겠습니다. 산업마다 다 공정하게 처우를 하는 것이고 실행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한국의 투자가 보다 빠르고 간단하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것이죠. 이미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브라운필드 투자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안정적이고 투명한 규제 그리고 또 세계 표준의 정합성을 갖고 있는 규제들을 저희는 원합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장기적으로 투자자들과 계속 대화를 이어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를 계속 이어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장 큰 기회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지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더 많은 신규 투자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저희는 that we stand 말씀드리고 ready 싶은 것이 to 있는데요. deepen this 우리는 dialogue 이와 같은 even further 대화를 with you. 더욱더 깊이 very 있게 much, 가져갈 Mr. President.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러시고 어떤 외국인 기업들, 외국 기업들 투자에 어쨌든 규제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 편의를 위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소량의 연구개발용 뭐 화학 물질을 들여오는데도 뭐 그야말로 엄청난 대량의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의 규제처럼 똑같이 해버리는 거 문제다.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이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언제든지 그 옆에 산업부 장관도 함께 계신데 이런 기회는 자주 좀 만들어서요. 또 꼭 모이지 않더라도 그 상위별로 목록을 좀 쓰셔가지고 그걸 제출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보를 좀 해드리는 방향 이렇게 하시죠. 그냥 뭐 제안했는데 소식도 없고 그러지 말고 그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 테니까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야 또 그때 예측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또 대한민국 투자가 원활히 될 수 있게 그러나 국민 안전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개선 조치는 신속하게 지금 신속하게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책실장께서 좀 챙겨가지고요. 어쨌든 규제 개혁이나 합리화 문제는 모든 기업들의 중요 의제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 정식 회의가 아니더라도요. 주기적으로 하는 메커니즘도 만들겠습니다. 그냥 메모를 해서 주시면 예. 당연히 저희가 검토 통지해 드릴 테니까 아예 대통령실로 직접 보내셔도 되고 뭐 산업부로 보내셔도 되고 어디든지 간에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멘스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이명균입니다. 지금 독일 상공회의소 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포항이라는 곳에 그 초음파 장비를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0명의 직원들이 포항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저희가 포항시하고 공장 증설을 합의하고 올해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공장을 만들려면 그 전에 많은 규제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증설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편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지멘스의 카텐타 초음파 장비를 만들 때 전 세계에 공장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지멘스 내에. 하나가 미국에 있고 하나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만드는 것이 또 외국으로 다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설해서 내년 17년 말까지 400명, 현재 600명인데 400명을 더 채용을 해서 1000명 이상으로 갈 겁니다. 제 생각은 이 1000명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만든 카텐타나 초음파 장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손기술이나 그 정밀함은 미국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마켓 시야를 봐도 미국 공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한국 공장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설을 결정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투자하고 사용하고 제조 생산을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확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죠. 새롭게 신규 공장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오늘 기회가 있다면 저는 마음 먹고 온 것이 두 가지의 제안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재 연 50만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한국에서 좀 국산화하는 것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급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들어가는 30%의 소재가 국산화가 되어 있고요. 50%를 멕시코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떤 중소기업이 이것을 소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시작하다가 얼마 안 돼서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이런 중소기업의 어떤 플랜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이 중소기업을 좀 투자를 해서
이 소재를 좀 개발해가지고 투자하고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내에서 소재 소급력이 공급이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저희도 보면 생산량은 엄청난데 이것이 국제 환경에 따라서 수입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수급이 좀 불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내에서 한다면 좀 더 안정화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세계 탑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그 의료 퀄리티를 가져도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이렇게 액세스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 국민이면 누구든지 어느 병원이나 어떤 의료 서비스에도 다 액세스가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뭐 좋죠. 퀄리티도 좋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액세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말씀드리는 그 규제, 좀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의료기기나 모든 산업이 의료 쪽에서도 AI를 들어와서 굉장히 빠르게, 하루가 다르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CT라는 장비가 요즘 작년에 나온 CT의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면 광소자 CT라고 그래서 스캔을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0.2mm의 병변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와 10년 전에 쓰던 기존의 그 오래된 장비와 CT 촬영을 하면 CT 그 의료 수가가 똑같아요. 그냥 CT잖아. 그러니까 뭐 의료 수가 얼마, 최첨단 장비로 찍어도 의료 수가 얼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기술을 썼느냐, 어느 정도 오래된 장비나 신규 장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가 수급이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 큰 대형 병원은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죠. 근데 그 외에 5, 10개의 병원에서는 수가가 똑같은데 왜 그렇게 비싼 장비를 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가 조금씩 다른 나라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에 따라 같은 동일 장비라도 장비에 따라 수가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였거든요. 네. 네, 또 두 번째 문제는 꽤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기회인데, 사실 이건 일종의 미스매치 같이 보이네요. 저 현장에서 필요한데 이쪽에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 같은데, 연구개발 지원은 사실 매우 이미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 여기 대체 개발하면 되는 건데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그죠? 장비, 연구 인력,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 그다음에 일정한 자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저희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그 예를 들면 그 30% 수입하는 물량의 전 1년 매출이 얼마쯤 됩니까? 저희가 그 1년에 그 소재만 수입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게 1,300억입니다. 아니 전체가. 그 중에서 30%는 국내 기업에서 저희가 수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는 이제 수급을 받는데 규모가 있네요. 네, 나머지는 지금 다 멕시코와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증설하는 것이 완료되면 이게 딱 배로 늘어납니다. 어쨌든 그것도 카페에 하나 챙겨보시죠. 그 아주 훌륭한 일자리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TUV 이슈드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에 지금 독일 쪽으로 쭉 가기로 한 건 아니죠? 독일로 이 공교롭게도 네, 말씀하세요. 네,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 TUV 슈드의 한국 법인 대표 서정욱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해서 뉴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AI, 탄소 중립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시험 인증 자원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몇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외국인 투자 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행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에 보니까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차관도 외국인 투자의 한 형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 실제 투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분 투자가 수반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형태로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기준이 아마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 차관만 하고 그거를 바로 5년 뒤에 가져가면 그것 또한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장기 차관이라고 할지라도 설비 투자와 고용이 명확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장기 기반 투자, 차관 투자라고 할지라도 투자 고용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보다 조금 더 시급한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8조 3항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감면 조항이 있는데요. 작년 말에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투자 조세 혜택보다 좀 강력한 제도였는데 작년까지만 유효하게 되어서 이 부분 다시 검토될 수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고용과 관련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금 관련된 걸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한국법인은 이제 저희 회사는 인원 규모로만 보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사업 실체로만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그 글로벌 본사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 기본법 여기 2조를 보니까 독립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성 요건에 따라서 저희는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취업자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투 기업의 특성을 일부 감안해 주신다면 우리 청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어떤 세제 혜택 혹은 보완적 장치가 좀 마련이 된다면 저희 같은 외투 기업에도 중소규모의 외투 기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청년 인력 채용 확대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만 요청만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할 때 제품을 인증해주는 인증 회사입니다. 따라서 글로벌에 있는 많은 케이스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산업 안전 분야에서 많은 산업 재해라든지 OECD보다 저희가 한 10만 명당 1명이 더 많은 어떤 그런 사망률이라든지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갖고 문제의식과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가지고 괜찮으시다면 하나 채널을 좀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가 해외 산업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공정관리라든지 아니면 안전 문화에 대해서 좀 공유해드리고 저희가 좀 정책 수립하실 때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부 감사합니다. 장관 아까 어디 계신 것 같은데 노동부 장관 좋은 일 생긴 내용을 보니까. 네.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토화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발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대통령님, 정부기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금 전에 그 TUV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는 그 일본의 그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지금 저기 HBM 관련한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장비들은 그 중국이나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저희 그 생산 공장을 거점으로 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다른 쪽에서도 지멘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기술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한국 내에서도 이런 장비를 만들 때 훨씬 그 효율적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저렴한 코스트로 그 제작을 하는 게 실제로 2024년에 그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도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새롭게 2024년에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가 예전에는 그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서 지방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청년들이 천안까지 와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작년부터 해갖고 저희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혜택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그 천안이라든가 이런 지방 기업에서 좋은 청년들을 좀 더 모아서 그런 R&D라든가 이런 기술력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도체 특례법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갖고 생산 능력에 따른 생산액에 따른 이제 그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에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적용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저번에 그 대전 그 국세청장님과 간담회 때 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미국과 글로벌 관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첨단 산업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이런 좋은 일본의 중견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거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우리 사회 보시는 분. 네. 사회 어디 계시죠? 저기 있습니다. 아, 네. 저기 가능하면 개별 기업들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데 네. 상임 회장님들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발언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상공회의소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서울 자pan 클럽의 마츠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일본어로 말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정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본계 기업은 지금 현재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국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액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이 모두 다 2위를 기록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공헌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 재팬클럽에서는 이러한 일본계 기업의 요망을 수렴해서 매년 한국 정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산업통상부를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많은 요망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 측에서 매년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또 적절하게 후속 조치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한국의 산업 정책에 있어서 반도체 그리고 AI,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일본 그리고 한국 기업에게 있어서 각각의 그 공급망에 있어서 견고한 보안 관계도 있고 협업 관계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노동법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본계 기업 그리고 그 파트너인 한국 기업에 있어서 계속해서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예측 가능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도 대통령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투자와 고용에 대해서 일본계 기업의 의견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제조, 기술개발 거점을 둔 기업에서는 현장 주변에서 엔지니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대학에서 인재를 채용해서 육성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자녀의 취학 시기에 맞춰서 서울로 이사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러한 바람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한 엔지니어가 지방에 계속 거주하기 쉽도록 그리고 일하기 쉽도록 지방대학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지방 근무의 인센티브 확보 등 폭넓은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현재의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더 큰 발전이 실현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지원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코멘트를 좀 할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
지방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외투 기업들이 똑같이 느끼는 문제일 겁니다. 인재를 구하기 어렵고 유지하기가 어렵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고 모든 편의시설 또는 교육시설, 문화정주 여건에 해당되는 이 모든 게 수도에 집중이 돼 있어요. 땅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그런데 지방은 이제 인구 소멸 위기를 겪는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심각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의 집중적인 정책 방향은 지방에 인재 육성을 위한 이제 대학 지원 사업들도 거점 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뭐 예산도 말할 것도 없고 대학 지원도 하고 이제 초중고의 예를 들면 필요하면 뭐 국제학교든 이런 특수학교들도 좀 허용을 할 계획이고요. 문화 정주 여건들 거기서도 놀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문화 정주 여건에 해당되는 시설들도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급격하게는 안 되겠지만 올해 그 대학생들 지방 대학의 이 지원율이 대폭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방향 전환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도 느끼고 있어서 좀 속도감을 가지고 좀 많이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고 이게 지금까지는 성장에 뭐 튼튼한 뭐 기반이 됐다면 이제는 이제 성장을 억제하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많은 자원 재정 기회를 지방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재를 구하는 거, 또 인재를 유지하는 거, 뭐 이것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영국상공회의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먼저 저는 션 블레이클리이고요.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역 성장과 그리고 또 청년 고용에 있어서는 경제 성장의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업그레이드된 FTA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이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로서의 그러한 요청과 그리고 또 이행에 있어서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자유시장과 개방된 시장 그리고 또한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그와 같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이 해상 풍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영국과 한국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허가 제도를 개선을 하게 되면 더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면은 의사 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내리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 공급망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수출 여건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한국에서의 산업이 발전을 하고 또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고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이 인허가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이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IPC 평가 프레임워크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이 더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R&D와 그리고 또 현지에서의 인사, 또 기술 이전, 그리고 또 인력 개발이 이어질 것이고 또 지역에서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영국에서도 저희가 이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과 관련을 해서 영국에선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했습니다. 저희가 3,500억 원을 활용을 하여서 디지털 스킬, A와 관련된 디지털 스킬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국 인력의 20%의 지원을 제공하여서 AI를 보다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제공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이와 같은 트레이닝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와 관련을 해서 저희가 영국 정부와 또 한국이 함께 이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담아주시죠.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프랑스 상공회의소 발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데이비드 피에르 잘리콩입니다. 주한 프랑스 상공회의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상공회의소이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상공회의소 중 여섯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6천여 개의 프랑스 기업들이 다양한 한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300개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5년에 한국에 세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한 국가로서 38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측에 해외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산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현지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는 일정하지만 지역별로는 도시마다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많은 인센티브가 지역별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청년 인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에 워낙 편중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대학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고 또 산업부에서 제시해 주신 자료를 보니 새로운 정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희 상공회의소는 정부에서 청년 고용과 진행하고 계신 정책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저희 또한 700명의 인재가 함께하는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기업들은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기업들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인재들이 워낙 교육 수준이 높고 또 해외에서도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한국 인재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는 네이버 지도에 프랑스 기업들을 표시하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프랑스 기업들을 현지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양측이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는 채용 박람회를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주 특별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과 프랑스는 특히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상공회의소는 4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해를 기회로 삼아서 프랑스 기업들이 더욱더 한국 공급망의 일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고 전략적 분야에 대해서도 기여하고 혁신과 기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크롱 대통령께서도 비전을 공유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 봄에 국빈 방문했을 때 이런 비전을 공유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 건설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프랑스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연하고 법을 적용할 때 진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투 기업들이 아시아에서 허브를 한국에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2월에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프랑스와 독일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뵐 수 있었는데요. 한국이 좀 더 기업 친화적인
장소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 시절부터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주한상공회의소도 이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미상공회의소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이나 뭐 자연 환경적 요인이나 지리적 위치나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특히 치안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세계의 그 직원들이 사실 한국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프랑스를 포함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으로 많이 진출하게 하는 건 우리에게도 이익이고 그 구성원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 중에 우리 바로 옆에 계신 네, 분만 이호 빼고 상공회의소 먼저 발언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Mr. 네, President.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Mr. President, 대통령님, 저는 두세 개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요. 영어, 기술, 그리고 경영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영어와 관련을 해서는 먼저 이 구두, 즉 영어로 발언을 하는 그런 영어 실력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 쓰는 것보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의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턴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생들이 인턴십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대학생들을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인턴십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영어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영과 관련된 그러한 영어, 구사 능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바로 한국의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국의 국제 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게 된다면 한국의 기업들,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수출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기술, 그리고 또 경영 능력, 그리고 또 외국어, 구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자신의 시장으로 생각합니다. 즉 자국 시장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하나의 자신의 시장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국제 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게 된다면 중소기업들이 더 멀리 눈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한구 장관님과 11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또 5개의 섹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희가 합의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반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U에 내에서 과학, 기술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영국에서 FTA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술 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때 또 공동의 기준, 표준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영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드 스킬, 뭐 영어나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경영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고 조기에 학습을 해야 합니다. 유럽 내에서는 프랑스가 VSFE 시스템이 있는데요.
젊은 프랑스인들이 자신들의 경력 초기 단계에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을 통해서 해외 조기에 파견을 하여서 해외 시장을 경험한 후에 그 경험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들의 능력이 더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데요. 동시에 한국의 프로페셔널들을 조기에 해외로 나가서 경험을 하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원을 제공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해외 시장으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도 유사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능력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때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해외에서의 사례들을 또 생각을 참고를 하여서 프로그램들, 지원 방안들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 또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럽과 한국의 관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함께하고 또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영어라던가 아니면 기술 측면 그리고 또한 경영 스킬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빨리 먼저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Thank you.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CIP 발언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for having CIP joining this 대통령님, roundtable discussion. My name is 기회를 Thomas Wiebe. 주셔서 I'm responsible for 감사드립니다. Asia, and CIP is one of the largest 저는 아시아 investors in 태평양을 renewable 담당하고 energy 있고 on a CIP는 worldwide 재생 scale. 가능 에너지의 In Korea, 최대 we 투자 are 기업입니다. focusing on offshore wind, so I 한국은 very much 해상 agree to 풍력에 some of the 집중하고 points 있기 that you 때문에 raised. 앞서 영국 상공회의소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국 최초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작년에 SK와 완공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2차, 3차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울산에서 또 신안에서, 태안에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복잡한 프로젝트로서 지금 현재 지방 여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조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00억 달러 규모이라고 생각을 하고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리드와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 그리고 주주들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또 좋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과 협력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대통령님께서 국영 기업들이 이러한 전기 분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코닝 발언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통상장관님, 그리고 김 장관님 비록 이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은요, 저는 번 헐이고 코닝에서 왔습니다. 우선 먼저 대한민국 행정부에게 작년에 보내주신 지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투자는 한국의
발전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트렌드와 잘 부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자동차 실내 등등에 있어서 저희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AI 인프라, 반도체 그리고 광학 솔루션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한국의 기술과 스마트 제조 생태계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천안과 아산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가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생산 설비를 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비즈니스 경제 타당성을 검토를 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처를 전 세계에서 선정을 합니다. 코닝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또 새로운 기술과 프로세스를 개발을 할 때, 또 혁신 제품을 개발을 할 때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저희는 17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계속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한국에서 활동을 해왔고 그만큼 한국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투자를 계속 확대해 왔으며 함께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는 지속적으로 저희의 제조 역량을 계속 한국의 생산 설비에서 제고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과 현대와의 현지 고객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의 R&D를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미국 밖에서 제일 큰 R&D 센터 중에 하나가 한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에 대규모 R&D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저희 R&D 센터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 드려왔었기 때문입니다. R&D는 저희의 생산 활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항상 우리의 자랑이었고 저희가 175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우리의 활동이 가능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한국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닝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은 우리의 투자 그리고 또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새로운 투자를 할 수가 있었고 또 한국에서 우리가 50년 동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하신 것이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한국 시장에서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또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밖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국내 고객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저희가 함께하고 또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저희가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또 한국 행정부 여러분께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머크와 여러 기업들이 브라운필드 투자 지원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을 들었는데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설을 더 확충을 하고자 하고 또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투자를 더 확장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존 투자에 대한 지원과 또 인력을 재교육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75년의 역사를 축하를 하면서 한국에서의 활동을 더 이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더욱더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조금 더 연장해서 할까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CNP 신소재 말씀 부탁드립니다. 好，尊敬的李在明总统，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의 대표 딸주프라고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또 특히 저희 회사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1위 전구체 소재 기업인 CNGR과 한국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한국의 피노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회사입니다. 저희는 포항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LFP 양극 소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신에너지 산업 공급망에서 한국이 가지는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 현지화에 노력을 할 것이고 더 많은 현지에 기반으로 해서 고용 확대에 역점을 두고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한국의 신에너지 산업의 고도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저희 경험에 따라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글로벌화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아주 경쟁력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녹색 산업, 녹색 전력 산업의 발전에 좀 더 역점을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력의 원가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력의 가격을 좀 더 감면해 주시면 또는 보조금을 제공을 해 주시면 저희 회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전력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현지의 기업들이 더 많은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이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AI 산업의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현지 제조업의 비용 경쟁력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두세 분 더 하시고요. 네, 그럼 두 분 정도 더 발언을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그럼 로얄 캐논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얄 캐닌 한국 대표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로얄 캐닌 저 혼자서 소비재 회사인 것 같아서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로얄 캐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소개를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님 반려견 바비 같은 아이들이 주식으로 먹는 사료를 판매하고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저희는 미국의 마즈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본사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일단 저희 사료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영양을 기반으로 해서 아픈 반려동물까지 먹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제품까지 해서 고양이와 강아지의 다양한 특성에 맞춘 500여 가지의 맞춤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단순한 사료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강아지, 고양이의 웰빙과 복지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회사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을 봤을 때 이제 바비와 같은 반려동물 수가 혹시 몇 마리일지 짐작이 되실까요? 글쎄요. 네, 매우 많습니다. 2억 마리 정도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아이들이 먹는 펫푸드는 약 최대 200조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캐닌에서는 사실 2014년부터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생산 거점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공장을 짓고
1,500억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이미 진행을 했고 14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공장을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 증설을 위해서 2,900억 정도의 투자를 추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50개의 일자리를 저희도 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고용한 직원분들은 모두 65% 이상이 30대 미만의 이제 젊은 분들이라고 그 지역의 탤런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00조 아시아 태평양의 200조라는 그 규모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 저희가 뭐 첨단 첨단 기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 뭐 배터리나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초기에 이제 전략적으로 저희가 주목을 하고 투자를 했을 때 그 초기 성장 단계의 사이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재 쪽에서는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펫푸드가 성장률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투자를 할 때 정부에서 저희가 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방 투자 촉진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12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큰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냥 이 지원금의 구조적인 한계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그 회사당 한 번만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그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의 어떤 펫 산업의 거점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회사들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지원이 이미 끝나버려서 다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새로운 뭐 테크놀로지 회사는 아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봐주시고 한국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의 좋은 사료를 만든다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저희는 강하게 믿고 있고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선진화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철학이고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오늘 로얄캐니는 확실하게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공장은 어디 있어요? 저희 김제에 있습니다. 어디? 김제. 김제? 전라도 김제? 예, 전라북도. 전북 김제, 김제 있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뭐 한두 분 또 말씀 더 들어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로얄 캐닌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발언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함기호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아마존의 계열사로서 전 세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는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시장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미 2년 전에 한국에 7조 8,5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2,000명의 고용 창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는 에이펙 서밋을 계기로 저희 글로벌 CEO께서 방문하셔서 대통령님과 잠깐 면담을 했었었고 그 자리에서 AI와 클라우드에 7조 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AI 인프라가 확산이 되고 청년 인재들이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계신 AI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전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면 프로젝트 성과와 국가의 AI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저희 CEO와도 말씀을 나누신 부분인데 한국의 공공시장은 정말 매력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CSAP이라고 얘기하는 CSAP 이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이고 관련된 기관들이 빨리 협의를 해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은 또 다른 차원의 큰 투자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손 드신 같은데요. 분 한 분만 하시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콜랩 발언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저 한국 이콜랩 위안권 대표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외투 기업의 목소리를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이콜랩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 세계에서 한 170개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인데요. 한 103년 된 회사입니다. 저희는 우리 인류의 그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과제, 그 중에 물 문제, 식품 위생 문제, 전염병 감염 예방 여기에 집중해서 사회적인 가치 창출과 그 비즈니스의 이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그 공유 가치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실천하는 ESG 선도 기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물 부족 문제 해결하는데 또 그리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움이 될 만한 정책적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회사의 그 향후 투자 확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물 재이용이나 재활용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지속 가능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그 물 재이용법 제도와 뭐 법률이 전반적인 틀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경제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이 물 재이용, 재활용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 초기 투자비 그리고 운영비가 지금 공업용수 비용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미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재이용, 재활용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성 때문에 지금 확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물을 절감해서 재이용이나 재활용했을 때 그 성과를 측정해 가지고 뭐 워터 크레딧 같은 그런 제도의 정교한 제도의 설계가 되면 이 기업들이 자발적인 투자를 해서 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이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워터 서큘레리티 선도 기업 국가가 되도록 정부, 산업계 그리고 글로벌 회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의견들은 배포해드린 정책제안서를 적극적으로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주재해 주신 대통령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산업부는 못 왔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들하고 예를 들어 정기적인 소통 채널이나 시스템은 있나요? 예, 대통령님, 저 산업부에 저희가 새 정부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완스톱적으로 해서 모든 부처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고 또 코트라의 외국인 옴부즈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개별 기업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애로들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옴부즈만 그리고 개별적인 프로젝트 매니저가 가서 팔로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코트라는 아마 포지티브한 산업 경제 협력 이런 부분이 추가될 것 같고 규제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좀 맡아줘야 될 텐데 산업부에 별도 지원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예. 그 혹시 지금 상위 계신 분들은 저런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 그래요? 어쨌든 정기적으로든 비정기적으로든 자주 이렇게 소통 통로를 아예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꼭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요즘 SNS나 이런 거 워낙 잘 발달했으니까 무슨 토론방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어쨌든 외국인 투자 기업들 새로 시작하는데 또 지금 하고 있는데 불편함이나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제안이나 아니면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일상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게 모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까 로얄 캐니는 첨단 산업이 아니라고 되게 미안해하는 것 같던데 이거 첨단 기술 산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첨단 산업인 거 맞습니다. 예, 아마 앞으로 각광받을 산업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예. 대한민국도 지금 다 원래 농수산물은 대체적으로 수입하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요새는 식품 산업 수출이 주요 산업으로 또 이게 성장하고 있어요. 예. 그건 모르는 거죠. 예. 어떤 게 첨단 산업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주신 여러 가지 조언들 매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제적으로는 국경이 거의 뭐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라진 사회가 세상이 돼서 이제는 뭐 외국인 투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옛날에는 특별했는데 이제는 뭐 일상의 일부가 됐죠. 그러니까 뭐 자국 내 투자나 뭐 해외 투자나 다름이 없게 우리로서는 더 많은 외국 그 자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해서 뭐 지역 내 생산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국가 재정도 또 늘어나는 이익도 있어서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편리한 환경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통계 자료에도 보니까 외국인 기업들의 청년 고용률이 훨씬 더 높다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또 처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력 가격이 좀 비싸다는 말씀은 못 하시고 적정치 않다 이런 정도로 표현했는데 최근에 비싸진 게 사실이죠. 국제 기준에 비하면.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또 그리 비싼 건 아니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대량으로 공급해서 좀 싸게 단가를 떨어뜨리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유일한 길인데 뭐 그것도 우리가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할 생각이니까 좀 여러분도 기회를 가져주시고 또 기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 중심의 경제 산업 발전 전략을 앞으로 이제 추구해 갈 텐데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 이게 서쪽, 남쪽, 서남 해안이 바람도 좋고 태양광 발전에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소외된 발전 지역이라서 저희가 소위 서남해안 지역을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또 재생에너지에 연관된 산업도 육성하고 또 그쪽에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지금 모으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위 재생에너지 100% 소위 RE100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트렌드가 될 텐데 이 RE100 그 특구를 이제 법률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송전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도권보다는 훨씬 싸게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그런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점도 나중에 그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 결정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투자 활동에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